여러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김문수 후보의 공약 보셨나요? 이번 공약을 어떻게 받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 여러분 자산이 달라질 수 있죠. 그때 뒤집어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력한 뭔가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원래 먹는 판과 원래 내놓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의 그 미묘한 차이랄까? 이재명 후보는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내놔서 분위기를 호도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기존 당에서 했던 것들을 유지할 거니까 딱히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하자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전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요, 이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랑 똑같아요. 말 별로 없고요. 상황을 보고 갑자기 이렇게 대응해버리는 수가 있는 게 다음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안정적인 게 뭘까요? 똘똘한 한 채, 비과세, 혹은 장특공, 여기에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강남 아파트들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건물 시장이 애매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장특공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장특공으로 지금 사놓고 그냥 가자. 왜냐면 이 강남 분들은 여러 번 정권을 넘어왔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기는 거는 그냥 제대로 된 한 채를 갖고 잘 살다가 애들 학교 보내고 났더니 어머, 매도할 때 괜찮네? 약간 이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도 배워야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바로 당장 해야 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 후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보니까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실수요자 뭐 어쩌라고. 이거 여러분 10년째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계속 나왔던 얘기고, 이런저런 유유지를 개발한다. 어디 유유지 개발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유유지에 들어간 게 없을 텐데. 어제도 제가 어떤 부동산 행사 다녀왔는데요, 그 LH의 매입임대 하는 것들이 5만원 목표인데 3만원 밖에 못했대요, 작년에. 근데 이번에는 뭐 3만원 4만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모르죠, 공급자가 그만큼 되는지. 왜냐면 LH가 점점 까다로워져 있다고 합니다. 까다로워진다는 거는 웬만한 수준 아니면 일반 개인들이, 자, 잘 들으십시오, 주변에 그 빌라 공급하는 이 현수 막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빌라 25평 뭐 3억 빠방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죠. 왜 그럴까요? 빌라 업자가 빌라를 팔아서 수익 날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매입임대로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들어봤더니 최소 평수가 크더라고요. 사이즈도 커야 돼요.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업성이 나오면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되면 하긴 하겠는데, 적어도 지금 되게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공약,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실수요 제고, 여기서 뭐 답이 나올까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게 사기 신도시 한대요. 무슨 사기 신도시야. 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국회의원분들이 어디 사기 신도시에 뭐 어디 땅 샀나? 띠딩 삐약삐약삐약삐약. 농담일 것 같죠? 괜히 세종시 땅 샀겠어?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3기 신도시가 윤정부 때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문정부 거지 윤정부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3기 신도시도 안 나가는데 4기 신도시 GTX-F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아이고야, 화이트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보고서 알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간다? 자, 분당 신도시 사례에서 보듯이 신도시 개발 후에 이주 대책 문제 없죠. 그리고 어차피 이러면 또 뭐가 모자라다? 매매 전세가 결국 더 집중된다. 매매 전세가를 압력으로 간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인구도 떨어지고 사람도 없는데요? 그건 지방 얘기죠. 서울은 안 그렇죠. 수도권은 안 그렇죠. 지방의 모든 인구가 싹 다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세가가 의심스러우시면 수도권의 주요한 메인 신도시의 전세를 보십시오. 동탄, 송도, 신도시 좋은 데 중에 전세를 보세요.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정권에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4기 신도시로 갈 수 있을까요? 3기 신도시 2개 만들고 앞 넘어가요? 자, 그리고 요번에 두 분의 후보를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서 뭔가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서울의 낡은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낡은 아파트에 소셜믹스를 넣어야 된다. 여의도의 아파트 얘기 나왔거든요. 임대로 들어오는 분과 아파트 주인 분들이 재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셜믹스로 고층을 같이 쓴대요. 그러면은 나의 재산권을 침해받는데, 물론 임대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내 재산을 남하고 엠빵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과연 원할까요? 그러니까 급하게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아니야 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할게 라고 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공공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커짐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싹 다 늦어지는 거 불어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임대로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단지들도 있죠. 그냥 페널티 돈 20억
정부 내가 낼게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은 거의 다 늦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또 이번에도 윤 정부 때도 얘기했지만요, 재건축 재개발의 스피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스피드 노리느니 그냥 구축까지도 점점 돈이 퍼지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작년 10월 달에 비해서 무려 1%는 금리가 떨어졌어요. 대출을 4% 금리로 대출을 받다가 3% 금리로 대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DSR 3단계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금리가 빨리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DSR 3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그걸 염두에 두고 두 개를 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 전에 계약을 쳐요. 그랬는데 잔금을 이번 년 10월 달로 해놨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5월 29일 날도 금리가 떨어지고 7월, 8월, 9월 중에 금리가 또 떨어져요. 그럼 나는 금리가 떨어지는데 또 떨어지는 거에 잔금을 치는 대출을 받는 겁니다.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재가 되는 상황이고 투자자의 황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자, 이런 상황을 일반 분들이 계산을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똑똑한 이 어린 분들도 모두 다 계획을 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벼락과 투 시즌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점점 옛날에는 10억대 이상, 20억대 이상, 30억대 이상 이런 데서 발현이 됐거든요. 지금은 7억대 이상, 5억대 이상에서도 수도권 내에서는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아마 2년 후에 레전드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어이없는 얘기가 나왔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1억을 대고요, 정부가 돈을 대서 이걸 가지고 장기 고정금리로 잘해가지고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익 나고 매도하면 수익을 엠빵하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부동산 강의하시는 분들이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내가 살고 있다 전월세를 내고 싶어요.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 당한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 임대 주택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모두가 정부에게 휘둘려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애고 이제 상생임대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이걸 만들어 놓으면 1번, 나는 그 집에 대한 주도권이 없어집니다. 정부가 괜찮아 네가 전세 두고 싶으면 두고 월세 둬 이러다가 야 니네 상승 올리지 마 하는 순간 아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부가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이거 부동산 ETF입니다. 뭔 말이냐면 하방 지시 10억이라고 써놓은 거 저거 제가 아까 멘탈이 나가는데, 모든 아파트는 10억이 되는 자리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도록 10억 이하 모든 물건을 정부가 잡아준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주식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방을 잡아준다는 게 뭐죠? LH의 용도가 하방을 잡아주거나 국토부들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집값이 상승할 요인들의 저가를 정부가 잡아주는 세팅을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논의를 하는데 순수하신 분들은 그래 뭐 1억으로 집 사니까 좋다, 나는 이런 걸 도전해봐야겠어. 괜찮아요. 나중에 매도할 때쯤 되면 나는 오히려 수익률이 엠빵하니까 덜 오르는 경우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게 나온다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하방 지지를 공공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빌라왕 사태로 발생한 게 뭔지 아세요? 빌라들이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어서 전세 살고 있다가 아파트 매매로 돌아서기 시작하고 작은 아파트 매매를 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정부 주도로 민간 임대를 만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개인들이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집을 아예 못 사게 되는 상태를 발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점점 가진 자와 없는 자의 폭도 커질 뿐더러 실제로 적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해서 매수할 만한 타이밍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서민들을 중심으로 전월세 혹은 월세 상승을 좀 낮추고 전월세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 쉽게 말하면 실수요자 보호로 간다는 거예요. 실수요자 보호로 가면 전월세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 틀의 전제 조건은 아직 아파트를 가진 자들이 가격을 결국은 전가하게 되고 전세를 상승시키거나 월세에 대한 금액을 상승시키기 위한 이런 세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이주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한다는 얘기들 계획 없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어느 후보가 되든지 간에 3개월 내에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그러면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두 후보가 오히려 부동산 정책을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승이라고 일반 분들이 느낄까요? 아니요. 지방 분들은 상승이라고 안 느낄 거예요. 서울 핵심지 분들은 못 산다고 되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손님들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나도 얼마 없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영영 못 살 것 같은 분위기의 느낌이 든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심지어 의사, 변호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나의 노동력을 못 사는 구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느끼는 거죠.
반대로 금리 인하가 되고 민주당 정책이 되는 순간 지방들은 그래도 좀 매도할 만한 타이밍도 나올 거고요. 지방 상승이 어느 정도 저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3개월 이후의 정책으로 여러분들의 3년, 4년간의 수익이 결정이 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부동산 어디 매수하라 중요하긴 한데요. 부동산 전체 장을 알고 금리에 맞춰서 투자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대놓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이번 년까지 늦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사명감과 의무감을 갖고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벼락거지 시즌2를 잘 피해 다니시면서 자기의 자산을 늘리고 뭐라도 사셔서 이 흐름을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황금우 씨였습니다. 다음에도 장 방향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